18살짜리 여고생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진솔함, 김상겸 선수가 아내한테 여태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하는 지극히 사적인 서사, 네이버의 꿈, 영상 클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해요. 지금 유튜브에서 유승훈 선수 인터뷰 영상만 해도 25만이에요. 근데 경기 영상을 못 올리니까 바이럴이 안 돼. 고양식당입니다. 아이, 동계올림픽 시작한 지 이제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토요일날 개막해서 벌써 수요일이네요. 우리나라는 현재 은메달, 동메달, 원래 우리나라가 메달을 자주 따던 쇼트트랙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개인의 서사가 나오는 스타들이 탄생을 하면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스타들을 통해서 흥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상겸 스노우보드, 한국 스노우보드의 맏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37이시고 막노동하면서 스노우보드 준비해서 이번에 드디어 메달을 따셨다고 합니다. 2017년 아시안게임 거의 10년 전에 동메달을 따시고 이번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셨습니다. 대단한 거죠.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뭔가 시도를 하면 특히나 스포츠 종목은 더 심각한 게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모두 실패잖아요. 예체능 분야들은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시도하고 조금만 더 하자 이걸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아내였던 거죠. 그 아내 생각만 하면 포디움에서도 눈물을 안 흘렸던 분이 인터뷰하다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만한 이런 서사가 생긴 거죠. 일반적인 서사가. 두 번째로는 또 스노우보드의 유승은 선수.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린 친구예요. 18살. 다음 올림픽에 나와도 22살인데 대회전에서 자기가 여태까지 연습 때도 잘 안 되던 1440도 회전을 하면서 메달을 땄습니다. 마지막 시도에서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친구 인터뷰를 보면 너무 좋았던 게요. 그 당참, 그 Z세대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유의 무모함, 낙관적인 시도 이런 그 부분이 있어요. Z세대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제 좋은 면으로 터진 애들은 이 유성원 선수도 너무 인터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았냐는 그 인터뷰의 질문에 무섭지 않았다. 자신 있었다. 막 이러고 또 인터뷰 하나에서는 뉴스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번 동계올림픽에 많이 관심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메달 하나 따서 조금이라도 저를 보시고 감동이나 아니면 감동 아니더라도 그냥 재미라도 느끼셨으면 그게 제 메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도 예쁘게 하고 생각도 되게 바르고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승은 선수, 김상겸 선수 덕분에 주목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메달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부터 올림픽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가 국가주의, 집단주의에서 이제 선진국형 개인주의화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15년 전까지 해도 그런 인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혹은 이제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팀들이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너무 잘한 건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죄송하다 막 이러면서 뭔가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왔고 내가 여기서 하는 모든 행동이 국가를 대표하고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하지만 개인의 성취보다는 국가를 위한 개인 이게 좀 더 앞서 있는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국가대표라는 그 무게. 물론 국가대표라는 그 무게감이 너무 없는 것도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겠지만 근데 이제는 시대가 국가를 위한 개인보다는 개인을 위한 국가의 시대죠. 사회가 점점 변할수록 애국이라는 거의 의미도 많이 변하고 있고 국가를 바라보는 세대별 시선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물론 나라 밖으로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선양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보편적 심리가 많이 사라진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승훈 선수 인터뷰나 김상겸 선수 인터뷰를 보면 물론 국가의 지원과 스노우보드 협회의 지원과 이런 것도 있기는 했겠지만 이분들의 인터뷰나 서사가 더 좋고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라는 거죠. 국가가 도와줘서 국민이 도와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보고 계신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라는 인터뷰에 유승훈 선수가 엄마 아빠 내가 너무 1년 동안 힘들어서 화도 많이 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이거 매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도 보여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꼭 보여주고 싶었어. 이 메달. 이런 이 서사. 지극히 개인적인 진짜 18살짜리 여고생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그 진솔함. 김상겸 선수가 아내한테 여태까지 믿어줘서 고맙다 하는 지극히 사적인 서사. 이런 게 더 와닿아요. 이런 게 사람들에게 더 울림이 있고. 이제는 국가를 위한 메달에서 개인을 위한 메달로 옮겨졌는데 그럼 이 개인을 위한 메달이 사람들에게 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오히려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메달과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여기까지고 올림픽이 지금 한 5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잡음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보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올림픽이라는 게 예전에 비해 관심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거지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왜냐면 재밌어요. 오랜만에 보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레이스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야구도 쉬고 다 다른 프로스포츠들이 다 비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경기 보고 싶은 사람들이 볼 만한 게 동계올림픽밖에 없는 거예요. 개막식은 진짜 더럽게 시청률 안 나왔는데 그래도 JTBC의 시청률도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보면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래 중계는 그렇다 쳐요. JTBC가 중계권 샀고 뭐 지상파에 못 팔았으니까 중계는 그렇다 치는데 하필이면 이제 뉴미디어 중계권도 네이버에 넘어갔잖아요. 네이버에서 치즈직으로 생중계하고 그래 생중계 치즈직까지도 그렇다 쳐. 오케이. 근데 이 경기 영상을 사람들이 시차도 있고 하니까 보통 바이럴 되는 지금의 방식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본방이 안 터져도 그 본방에서 재밌는 게 클립으로 터져서 바이럴이 되고 바이럴이 되고 바이럴이 되면 본방으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본방 시청률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본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바이럴이 되면서 바이럴 조회수가 여러 채널에서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보내서 막 100만 해서 이 관계된 영상들이 총합 조회수가 1000만이 터지고 2000만이 터지면 이게 시청률로 다시 유입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구현 총재가 제가 알기로는 티빙이랑 프로야구 계약할 때 그리고 프로야구 쪽에서 프로야구 그 짤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프로야구가 뭐 우습게 되고 해서 유튜브에 클립화 시키는 거를 저작권 침해를 신고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려다가 허구현 총재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유튜브 채널에서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막 각 구단별 채널 그리고 여러 팬들 채널 막 이런 거에서 KBO가 엄청 바이럴 되면서 프로야구 인기가 점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NBA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네이버의 꿈. 솔직히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네이버가 네이버 TV라는 개썩은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의 영상 클립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솔직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치즈직 생중계까지도 인정인데 네이버랑 계약하면서 리플레이 클립은 네이버에만 올린다라고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썩은 UI 가지고 있는 네이버 들어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 진짜 이게 너무 불편해요. 유승은 경기 영상, 뭐 차준환 경기 영상, 저번에 최근에 쇼트트랙 그 미국 선수 때문에 넘어진 경기 영상 이런 거 조회수 엄청 터질만 하거든요. 유튜브였으면 당연히 100만, 200만 그냥 찍을 만한 거고 지금 유튜브에서 유승훈 선수 인터뷰 영상만 해도 25만이에요. 근데 경기 영상을 못 올리니까 이게 바이럴이 안 돼. 이게 경기 영상을 올리고 쇼츠로 계속 넘어가고 해서 이게 바이럴이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입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도 2026년 동계올림픽 스노우보드가 급상승 검색어로 1위까지 빵 찍었는데 근데 바이럴이 안 돼. 결국 우리나라에서 미디어 바이럴은 무조건 유튜브인데 네이버 또 생각이 있겠죠.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걸 결정을 하겠지만 너무 구세대적인 결정 아니었나. 오히려 유튜브를 풀어서 바이럴이 돼야지 치즈직으로 사람들이 더 몰려오고 JTBC로 더 몰려올 텐데 확신하거든요. 유튜브 풀어야지 치즈직 인원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를. 네이버 클립 그거 조회수 37만 나와봤자 100만도 찍기 힘들어요. 네이버 클립은. 네이버 TV 한번 보세요. 진짜 UI가 개쓰레기예요. 영상 찾아서 보기도 힘들어.
근데 이게 제일 아쉬워요, 이게. 레거시 미디어라는 게 지상파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KBS, SBS, MBC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고 뭐 솔직히 JTBC랑 종편까지도 레거시 미디어로 치는데 근데 뉴미디어의 레거시 미디어는 유튜브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유튜브는 플랫폼이니까 이게 레거시 미디어냐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지만 뉴미디어의 레거시 플랫폼이죠. 근데 이 체급이 보통 체급이 아니라 그냥 거의 독점의 독점급인데 이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싸우겠다. 그냥 동네 양아치가 저기 UFC 헤비급 챔피언이랑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느낌인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도 되게 궁금하고 그냥 JTBC가 독점 중계권 따서 뭐 JTBC에서만 방영해서 지금 비인기 종목들 중계도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참 아쉬운데 이게 올림픽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그 비인기 종목들 찾아보고 이런 매니아들. 근데 결국엔 지금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매니아층이 위주인데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쳐요. JTBC가 못 팔았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 진짜 너무 아쉬운 선택이다 이거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활용조차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개인의 서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지만 JTBC와 네이버가 욕심이 불어서 뭐 어디 쪽에서 욕심을 부려서 바이럴 한계가 있고 더 잘 될 만한데 잘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긴 한데 터지진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꺼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러한 중계 방식을 통해서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올림픽 4일차를 보고 있는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올림픽 끝날 때까지 또 뭐 재밌는 이야기들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이!